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천명한 중수부 폐지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중수부 존치는 이제 완전히 물 건너갔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도대체 중수부의 바람직한 개혁 방안은 무엇인지 광주지검 부장검사를 지낸 김경진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그동안 중수부 폐지 참 말이 많았습니다. 예.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말이 많았는데 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예. 중수부 폐지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십니까? 일단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대선 기간 중에 여러 공약을 많이 했는데 네. 실제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법률 개정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국회 이제 입법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굉장히 좀 복잡다단하고 지금 뭐 정부조직법도 뭐 이렇게 쉽사리 통과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중수부 폐지 같은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네. 대통령이 가장 손쉽게 이행할 수 있는 공약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당위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중수부 자체가 지금까지 뭐 거학척결이라든지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를 조금 없애고 네. 이런 데서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도 많이 있었지만 네. 그 과정에서 사실은 국민들로부터 좀 부정적인 인식이라든지 부작용도 또 상당히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표적인 부작용하면 그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중수부 수사받다가 자살하신 사건들도 그렇죠. 네. 있었고 또 중수부에서 기소한 사건 뭐 법원에서 줄줄이 무죄 판결 나서 억울하게 옥살이가 밝혀진 경우도 있었고 또 중수부 수사 자체가 어떤 정권의 입김을 받아서 하명 수사한 것이 아니냐. 네. 실은 검찰이 수사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청와대가 수사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예. 비판들이 있어서 이제 장점이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단점에 대한 비판이 계속 누적돼 오다가 예. 드디어 이 누적돼 오는 비판이 장점을 덮어버리는 정도의 시점에 이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쉽기는 하고 이제 검찰도 아쉽고 또 국민들 일부에서도 중수부가 필요하다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수부 폐지는 이제 뭐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까지 왔다. 예. 지금 이렇게 보시는군요. 예.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단점이 장점을 덮었다, 지금 이렇게 예. 얘기를 하셨는데 예. 대부분 지금 이제 중수부 폐지 논란이 얘기를 하다 보면 부작용, 그동안 있었던 네. 부작용과 단점만 부각되다 되게 네. 돼 있는데 예. 잘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동안 뭐 잘한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저 뭐 검찰을 변호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검찰이 또 대표적으로 이제 검찰의 어떤 대표적인 수사 부서가 중수부인데요. 네. 중수부에서 잘하는 일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수부가 처음에 81년도인가 아마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지금 만들어졌거든요. 네네. 그때 만들어지고 1년 만에 1982년도에 그 전두환 대통령 인척인 그 이철희 장영자 부부의 그렇죠. 대형 어음 사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 경제 규모로 약 7천억대 어음 사기 사건이었는데 중수부가 밝혀내서 참 억울한 피해자들 많이 그때 7천억 대면 지금은 얼마 정도 될까요? 지금 그게? 한 5조 뭐 이상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엄청난 사건이죠.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노태우 전두환 대통령 사실은 대통령 하시면서 이렇게 부정축제 뒤로 돈 많이 받으셨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정중하게 얘기하시네요. 예. 그렇게 부정축제한 사건 밝혀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첫 구속이 이루어졌고 또 김영삼 대통령 때는 현직 대통령의 아들이 이제 뇌물 받은 게 밝혀져서 구속이 됐고 그 이후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도 그렇고 또 가깝게는 얼마 전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는 대통령 친형님 또 대통령 정권 탄생에 일조한 뭐 방통위원장 뭐 이렇게 측근들 줄줄이 구속되고 이래서 사실은 그냥 일선의 수사기관이 쉽사리 이렇게 어떤 사정하기 구속시키기 어려운 것들을 끈질기게 수사해서 밝혀내서 구속을 시키고 그로 인해서 우리 사회의 어떤 균형추를 어느 정도 잡았다. 이런 점에서는 중수부의 가치라든지 또 훌륭한 업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중수부에서 일하는 검사들은 정말 엘리트 중에 엘리트다. 뭐 이런 자부심도 굉장히 강할 텐데 지금 이러다가 근데 어느 순간 권력의 시녀다. 뭐 이런 비판, 이런 딱지가 딱 붙었습니다. 그게 어떤 특정한 계기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서서히 그렇게 된 겁니까? 서서히 그렇다기보다도요. 결국은 이제 권력의 속성, 그러니까 대통령이 검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검찰을 어떻게 운영할 의지를 가지고 바라봤느냐 이거 하나하고 이 대통령의 의지나 시각에 대응해서 그때그때의 검찰 총수나 또 일반 검사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시각으로 맞섰느냐 어떤 시각으로 부딪혔느냐 여기에 따라서 상호 간에 이제 어떤 연관관계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대 이승만 대통령 시절만 해도
그 임영신 상공부 장관이라고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장관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아마 상공부 장관께서 그 뒷돈을 좀 받으셨나 봐요. 아마 돈 받고 이런 건 굉장히 정중하게 표현하시네요. 전직 대통령, 전직 장관이지만 네. 굉장히 예의가 바르신 임경림 변호사십니다. 네. 받았는데 이제 검찰총장이 대통령께 구속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드리니까 네. 대통령이 봐줄 수 없느냐 네. 그래서 안 되겠습니다. 그냥 구속하겠습니다 해서 이제 대통령 뜻하고 상관없이 구속을 시키고 이제 이렇게 네. 재판에 넘겼는데 그리고 나서 한 달 후에 그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서울고검장으로 강등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예. 이제 그래 이를테면 육군 참모총장 총장이- 사단장으로 보내거나 예, 뭐 군단장으로 보낸 뭐 네, 이런 그런 거죠. 형태였는데 어쨌든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검사를 하던 어떤 분들이 그 일제시대에 독립운동을 했고 뭔가 좀 나름대로 기계와 어떤 전기가 있었던 분들이라 정권에 대해서 많이 다투고 싸웠는데 네. 그 이후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 들어온 이후에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제 정권을 잡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18년. 예, 예.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각 기관을 분할 통치하는데 능수능란하면서 중앙정보부라고 하는 기관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전까지는 검찰 혼자 이렇게 우뚝 선 권력기관이었는데 중앙정보부가 생기면서 권력의 추가 검찰에서 중앙정보부로 넘어가면서 또 이게 예. 대통령이 장기 집권을 하면서 검찰 인사를 그냥 한 10여 년 이상 이제 자기 뜻대로 좌우를 하니까 결국은 모든 검사나 검찰이 그냥 대통령 뜻대로 넘어가는 이런 시절이었고 그게 결국은 이른바 박정희 키드들이 검찰을 다 장악하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예. 그게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까지 갔고 김영삼 대통령 조금 달랐는데 이제 김대중 노무현 대표적으로 이제 노무현 대통령 시절을 얘기해 보면 노무현 대통령 취임 직후에 송광수 안대희 중수부장 검찰총장 예, 중수부장 라인이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치렀던 대선 자금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했죠, 예.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이 관련된 대선 자금 수사를 바로 했단 말입니다. 네, 네. 그리고 또 그 대통령 막판에 그러니까 저기 대통령이 강금실 네. 법무부 장관 임명하니까 검사들 항명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시절만 해도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을 장악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현직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 수사도 하고 대통령에게 항명 비슷한 역할도 하고 강정구 교수 구속하라니까 정식 지휘권 발동하면은 우리 따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그때 김용민 검찰총장 사퇴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검찰을 어떻게 운영할 자세를 가질 것이냐 또 거기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검찰총장이나 중수부장 또 일선 검사들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거기에 대응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많이 좌우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대체로 대통령이 검찰을 내 손에 꽉 장악해야겠다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장악이 돼서 어떤 정권의 뜻에 따라서 움직였던 것 같고 대통령이 검찰을 장악할 의지가 없었고 또 그렇지 않고 검찰 안에 또 강고울 검사가 있었을 경우에는 나름대로 독립성을 확고하게 지키고 갔었고 아마 그런 부침의 어떤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검찰이라고 하는 칼이 있는데 그 칼을 쥔 권력자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졌고 그렇습니다. 또 검찰 내부에도 뭐 상황에 따라서 달랐다. 지금 이런 설명이신데 근데 지금 역대 정권이 새로 출범할 때마다 검찰 개혁 얘기가 안 나온 적이 없습니다. 제 기억에는. 근데 한 번도 제대로 성공했다거나 실행이 돼서 시원스럽게 됐다. 이렇게 평가받은 적이 없는데 왜 그런 겁니까?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사회적으로 검찰을 개혁해야겠다는 요구나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아까 이제 제가 지금은 단점이 장점을 덮다 보니까 이제 드디어 없어질 시점이 됐다고 하는데 여태까지는 여전히 검찰이 여러 가지 비판을 받고 중수부를 없애야겠다는 이런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점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검찰 개혁에 대한 얘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그맣게 미세하게 그래도 현재 검찰이 그나마 조금 더 잘하고 있고 이만큼 사정을 하는 데가 어디 있느냐. 경찰보다 낫고 감사원보다 낫고 어쨌든 정권에 대한 견제 역할도 한다. 뭐 이런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그래도 검찰 개혁이 비교적 그 개혁에 조금 반대하는 검찰의 의사에 따라서 그냥 그대로 왔던 경향이 있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의외로 검찰이 이제 좀 우리 사회의 엘리트 집단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상당한 역량과 네트워크가 있고 또 검찰 출신들이 국회의원으로 많이 진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의원이 보통 한 270명에서 300명 사이 왔다 갔다 하는데 평균 통계 내보면 한 10% 정도를 검찰 출신들이 항상 있었다고 하는 것 같아요. 특정 직업군으로 보면 아마 가장 많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이제 10% 정도가 상당수가 또 법사위에 포진을 하고 있었고 근데 검찰 개혁을 하려면 결국은 이제 대체로 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인데
법을 바꾸려면 법사위를 통과해 가야 되는데 이 법사위에 검찰 친정 출신인 국회의원들이 상당수 포진돼 있고 또 뭐 여당의 당수라든지 여당의 유력자 뭐 홍준표 의원이라든지 예, 안상수 의원 뭐 검찰 출신들 여당 뭐 유력자들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 보니까 국회 차원에서 어떤 검찰 개혁을 이루기가 쉽지 않았고 네. 또 정권 입장에서도 노무현 정권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이제 검찰을 전혀 활용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이었지만 노무현 정권을 제외한 대다수 정권에서는 정권이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 예. 가령 이번에 지금 뭐 정부조직법 통과 안 되는데 가령 어떤 정권 같은 경우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면 그럼 우리 네. 칼자루로 그냥 야당 의원들 뭐해서 비리 있으면 뭐 어떻게 해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서. 네. 근데 그런 의도에서 사실은 어떤 정권 핵심과 검찰이 상당히 이렇게 결합해서 어떤 일종의 동업관계 비슷하게 갔던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 국회는 국회의원대로 검찰 출신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예. 또 행정부와 또 검찰관은 나름대로 일정 부분 이 역할을 분담해서 할 수 있는 이 서로 이해가 맞물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예. 검찰에 대한 비판이 그렇게 크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개혁이 쉽지 않았다. 예. 근데 근원적으로는 어쨌든 검찰의 장점이 조금 더 있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중수부가 폐지된다 하더라도 결국 예. 명칭만 없어지는 게 아니냐. 예. 대통령에서 법무장관, 검찰총장 예. 이어지는 지휘 라인은 그대로 살아있는데 예. 명칭만 없어지면 또 무슨 소용이냐. 이런 예. 지적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중수부를 없애면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다 이제 중수부의 거기서 수사를 대형 특수사건 예, 한다 예. 이렇게 좀 그럼 뭐 서울중앙지검장도 어차피 뭐 다음 보직 뭐 출세해야 되고 대통령의 인사권 안에 들어가 있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손아귀에 뭐 들어가는 것은 똑같지 않느냐 이제 이런 네.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까지 이게 중수부 수사가 우리가 그냥 스포츠카 형태인데 예. 이게 서울중앙지검으로 가면 뭐랄까 승용차의 형태로 수사의 패턴이 바뀌어간다. 예. 그럼 스포츠카나 승용차나 조금 다르긴 한데 그 미세한 차이에 따라서 그 네. 어떤 국민들의 변화의 요구가 있는 것이다. 네네. 그래서 가령 이제 중앙지검 수사로 간다. 지금 이제 대검찰청의 수사를 할 때는 대통령, 예. 검찰총장, 중수부장 이 3단계 라인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나 아니면 또 민정수석을 통해서 중수부장이 직접 뭔가 얘기가 오고 갈 수 있는데 중앙지검으로 갔을 때는 대통령, 검찰총장, 서울고검장, 그다음에 중앙지검장, 중앙지검 차장검사, 특수부장 이렇게 아유, 단계가 네. 여러 단계가 되다 보니까 네. 대통령이 뭔가 정치적 의도나 뭔가를 실현하기 위해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이 수사 하명을 했을 때 네. 지금 중앙지검처럼 이렇게 단순한 구조로 갈 수가 없습니다. 스포츠카처럼 속도를 낼 수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조심스럽게 갈 수밖에 없고 예. 그래서 지금처럼 함부로 어떤 특정한 정치적 목적이 투영돼 있는 수사를 함부로 지시하기는 어렵다. 네. 그래서 최소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중앙지검으로 이전이 갔을 때 네. 지금보다는 미세하게나마 아마 개선의 효과는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럼 끝으로요. 경찰이 관심을 갖는 부분인데 예. 검경 수사조정권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거 논의되다가 일단 지금 덮었는데 예.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지금 논의가 전개돼야 된다고 보시나요? 아마 재작년에 이제 수사권 조정 때문에 상당히 홍역을 치렀고 네. 그래서 결국은 김황식 국무총리가 직접 아유, 나서서 검찰 경찰 예. 서로 싸움이 대단했습니다. 예, 예, 네. 예. 그 와중에 피해를 당한 사람도 있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홍역을 겪은 것을 아마 지금 여당에서 봤기 때문에 네. 아마 개혁 대상으로 개혁 안건으로 내놓긴 했지만 쉽사리 그런 상황을 다시 재현시키기는 어려울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경찰의 수사 역량이라든지 일선 한 명 한 명의 경찰의 도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검찰보다 수사 역량이 훨씬 낮고 검찰 수사보다 훨씬 신뢰할 수 있고 네. 경찰 한 명 한 명의 도덕성이라든지 어떤 따뜻한 인간적인 대응 능력이 이런 것들이 검사보다 낮다고 국민들이 느끼게 되면 네. 자연스럽게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이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네. 아직까지는 전 국민의 인식이라든지 어떤 느낌 또 뭐랄까 사회적인 평가 이런 것들이 그래도 경찰 수사보다는 전체적으로 검찰 수사가 조금은 더 낫다라는 쪽으로 방점이 찍혀 있기 때문에 아마 쉽사리 가지는 않을 것인데 어쨌든 사회에 지금 경찰에 좋은 자원들 많이 가고 있고 네. 경찰도 개혁 활동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추세로 가면 언젠가는 경찰들도 본인들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시간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기다리긴 해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광주지검 부장검사를 지낸 김경진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